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이론의 바이블, 김영세 교수님의 교과서 속 지혜를 쏙쏙 뽑아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바로 경제학에서 판을 짜는 기술이라고 불리는 메커니즘 설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 메커니즘 설계라는 게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옛날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솔로몬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나타나서 서로 이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진짜일까요? 이 숨겨진 진실을 대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딜레마가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의 아주 매력적인 분야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해결책 자체를 디자인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게임 이론은 이미 짜여진 게임판 위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커니즘 설계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서 아예 게임의 룰, 즉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겁니다. 일종의 역설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멋있는 말로 정의해볼까요? 메커니즘 설계라는 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각자 자기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아주 똑똑하게 게임의 규칙, 즉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학문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판을 새로 짜고 그래야만 할까요? 그건 바로 이 메커니즘 설계가 꼭 필요하면서도 또 아주 영리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아는데 다른 한쪽은 모른다는 거죠. 솔로몬 왕의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는 두 엄마 당사자들만 알죠? 정작 재판을 하고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솔로몬 왕은 몰라요.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설계자한테는 처음부터 되게 불리한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는 항상 두 종류의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정보를 갖지 못한 채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인, 영어로는 principal이라고 해요. 솔로몬 왕이 바로 주인이죠. 그리고 그 비밀 정보를 가진 참여자, 이 사람들을 대리인,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두 엄마가 바로 대리인인 거고요. 결국 이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격차,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옛날 이야기를 현대적인 게임 이론 문제로 한번 바꿔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판결이 가능했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자, 이걸 제대로 분석하려면 숫자가 좀 필요해요. 김영세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바탕으로 각 인물이 느끼는 가치를 한번 숫자로 매겨볼게요. 이렇게 하면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우선 진짜 엄마, 우리를 엄마 A라고 할게요. 이 엄마 A에게 아기는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겠죠? 그 가치를 우리 20이라고 한번 해보죠. 아주 큰 숫자예요. 자, 반면에 가짜 엄마, 이 엄마를 B라고 할게요. 엄마 B도 아기를 갖고 싶어 하긴 하지만 진짜 엄마만큼 절실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 명은 20, 다른 한 명은 10. 이 가치의 차이가 바로 솔로몬 왕은 모르고 두 엄마만 알고 있는 사적 정보인 거고요. 이게 바로 정보 비대칭의 핵심이죠. 자, 그럼 솔로몬 왕이 설계한 기가 막힌 2단계 게임을 한번 보시죠. 먼저 1단계, 솔로몬이 엄마 A에게 먼저 물어봐요. 당신이 진짜 엄마입니까? 만약 A가 아니요 하면 그냥 게임 끝, B가 아기를 데려가요. 근데 A가 예라고 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2단계, 이제 솔로몬이 엄마 B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A의 말이 사실입니까? 여기서 B가 아니요, 즉 거짓말을 하면 아기는 B가 갖게 돼요. 하지만 벌금 15를 내야 합니다. 만약 B가 예, 즉 진실을 말하면 A가 아기를 데려가고요. 여기서 핵심은 저 벌금 15예요. 아주 절묘한 숫자죠. 자, 이런 게임을 풀 때는요, 앞에서부터 생각하면 헷갈려요. 항상 끝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역진귀납법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거꾸로 생각하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게임의 마지막 단계, 2단계에 있는 가짜 엄마 B의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B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자기한테 제일 이득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만약 B가 거짓말, 즉 아니오라고 해서 아기를 얻는다고 쳐요. 그럼 아기의 가치 10을 얻죠. 하지만 벌금 15를 내야 해요. 그럼 10 빼기 15,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손해죠. 반면에 그냥 진실, 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못 얻으니까 0, 벌금도 없으니까 0, 최종 보수는 그냥 0이에요. 자, 여러분, 마이너스 5랑 0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0이죠. 손해보는 것보단 그냥 본질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B는 무조건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2단계에서 B가 어떻게 행동할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B는 무조건 진실을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똑똑한 진짜 엄마 A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 A는 1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엄마의 선택은 이제 뭐 볼 것도 없죠. 너무나 간단해졌어요. 만약 A가 제가 진짜 엄마예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단계에서 B가 네, 맞아요 라고 진실을 말해줄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 아기를 되찾게 되고 같이 20을 얻는 거죠. 만약에 아니요 라고 포기해버리면요. 그냥 B가 아기를 가져가고 A는 0을 얻는 거예요. 20과 0. 당연히 20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제가 진짜 엄마입니다 라고 외칠 겁니다. 바로 이게 메커니즘 설계의 힘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누가 막 고문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아도 아주 잘 짜인 이 게임의 규칙 자체가 각자가 자기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을 뿐인데 그 결과 진실이 저절로 밝혀지게 된 거죠.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오늘 내용을 3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메커니즘 설계는 그냥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게임의 룰을 설계하는 것이다. 둘째, 그 핵심 기술은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그 비밀 정보를 스스로 밝히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도록 인센티브, 즉 유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기를 통해서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교과서에만 나오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거래 많이 쓰시죠? 거기 보면 평점 시스템 있잖아요? 판매자랑 구매자가 서로 별점 매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거래하도록 만드는 아주 훌륭한 메커니즘 설계의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면 보이지 않게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는 수많은 메커니즘들이 숨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메커니즘 설계 아닐까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재밌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